불필요한 경매의 이론을 많이 배우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초보자 입장에서 일반 물건을 공부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애시당초에 뭐 법직권이든 지분이든 유치권이든 뭐 하나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제 경매가 이제 참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후랭이 TV에서 나갔던 이 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다만 저는 30년 동안 법정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들이 다 봤잖아요. 제가 본 경우에는 30대 후반 아주머니, 40대 초반 아주머니가 사는 집은 꼭 학교 옆에 있는 빌라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안 가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집의 수리비라든지 복비가 안 나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분 경매, 공유 지분만 무조건 들어와. 막 떨어지든 말든 무조건 지분만 보고 들어와. 자기가 공유 지분 들어온 순간 공유자 우선 매수권자가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매수권자가 그날 안 올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평범하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자가 그날 경매가 있는 날을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날, 하루 전에 술을 마셔가지고 못 일어나는 날, 오다가 차가 밀리는 날, 좌우지가 쉽게 지분 경매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후랭님이 말씀한 법정 지상권, 법직권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샀다가 살았다, 사가지고 팔고 샀다가. 자, 여러분, 법직권을 사가지고 소송도 하면서 돈 되면 팔고 해가지고 3년을 샀다가 팔았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하고, 서울에 알짜배기 하나를 사놨다가 3년을 기다린 거하고 어떤 게 돈을 더 벌겠습니까? 서울의 알짜배기. 왔다가 또 남는 게 없어요. 고생만 하고 마음만 신난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유치권에 대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유치권만 나온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가구 주택을 있어가지고 원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2층짜리 주택을 사가지고 5층을 짓는 거, 그런 것만 했던 사람은 또 그런 것만 하고, 나름대로 자기 특양이 다 틀립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은 옛날 9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를 지나서 2019년, 2020년이 되는 지금까지 내가 느낀 것은 입찰 법정에 오는 사람이 틀리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옛날에는 50대, 60대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할까 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20대 후반입니다. 여자, 남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떼돈 보겠다 그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직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집에는 학원비 지출은 더 늘어나고, 내가 받는 돈은 작아질 수 있고, 내 노동력은 너무나 노동력이 쇠퇴해지고 이럴 때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헝청멍청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그랬어요. 월급 받으면 20만 원, 30만 원 저축하는 인생. 그것도 용돈 아껴가면서 그 20만 원, 30만 원 저축해가지고 끝내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잖아요. 안정. 이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는 60이 적는 태임 때까지도 안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이 봅니다. 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법정에서 많이 들은 게 있고 보이는 것도 봤는데, 입찰 법정과 명도와 경매의 흐름은 그래도 제가 좀 잘 알아요. 명도라든지. 그렇지만 이게 방청에 앉아 계시는 15분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고입니다. 그 누구도 못 따라가요. 맞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 하고 있는 그 최고의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던 그것과 재테크, 이 경매에 대한 돈 흐름에 대한 것을 이제 서로가 이제 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돈줄을 따라다닌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 지금 어디 대전, 지금 어디 창원, 막 이게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빌라 세대, 지금은 아파트 안 돼. 지금은 야외에 있는 공장을 사야 돼. 인가 허가가 되지 않는 공장이 사면 최고야. 요즘에는 주민들이 하도 반대하기 때문에 공장 허가가 나기 힘들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공장을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파트가 다 틀려, 생각하는 파트가. 그래서 돈줄을 어디로 따라가는 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돈줄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줄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젊은 사람들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은 50대, 60대가 경매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30대한테 못 이깁니다. 그분들은 물건 하나 사면은 어떤 식으로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어떤 식으로 업종을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물건만 사가지고 50대, 60대는 물건만 사가지고 월세 받겠다는 거고, 이분들은 창의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안고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법정만 가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남이 법직권 하니까 특수물건이 아무나
아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무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 내가 공부도 좀 하면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가 직장생활 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영광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장 경매가 나왔는데 공장 옆에 있는 짜투리 땅을 왜 사냐고, 공장 옆에 연기 나고 냄새도 나는 그 땅을 왜 사겠냐고. 그야말로 헐값에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장이 이전되면 그 땅이 그거를 보고 살 수 있겠지요. 주민들이 저 공장 빨리 이전해라고 오래됐다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과 미래의 가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경매 공부, 이론 공부 그거는 노라. 불필요한 경매 이론을 많이 배우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10년, 20년 필요 없는 것까지 지금 애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그렇게 하면은 경매는 우리가 50년, 60년 가더라도 끝없이 경매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파상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모르는 거 물어보고 질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 회장님한테 전해도 그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죠, 당연히. 책을 찾아봐야지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애웁니까? 애워도 안 되고 활용도로 해야지. 활용도로. 기본 가럽군만 흐르는 물줄기만 아는 상태에서 이제는 접목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송달 이야기했지요. 네. 자, 송달이 우체국 아저씨가 송달이 안 되면 특별 송달이라 해가지고 집행관실에서 송달하러 가잖아요. 송달 주소가 무슨 로 30길 307호야. 무슨 로라 하면은 도로지요, 도로. 도로 안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 도로로 갔습니다. 저는 어떤 지명이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307호. 이 건물이 5층, 이 건물 맞네? 3층. 3층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307호야? 3층이 당구장이야. 근데 내가 주소를 다시 왔나? 보니까 주소는 정확해요. 가보니까 바깥에는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당구 표시, 동그란 거. 당구 표시 아세요? 네. 가봤어요? 우리 끝나고 당구 치러 갈까요? 그래서 딱 3층 올라가 봤더만은 복도가 있는데 301, 302, 303회가 300짜리 원룸이더라고. 다시 말해서 이 당구장에 있었던 그 부분은 그 복도로 잘라서 원룸을 만들었더라고. 그러고 당구장 그 동그란 표시하고 간판 있잖아요. 그거 털어내려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 301호, 307호 사는 사람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놔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태권도 도장도 봤어요. 태권도 도장도 간판에 돼 있어. 가보니까 또 원룸이에요. 봐도 기와 봤어. 가보니까 또 월세가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시대 흐름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락하고 소유의 개념보다는 점유의 개념을 추구한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노인들도 나이가 지금 노인 시대가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인 위주의 또 빌라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계단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거 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시는 선생님과 우리 후랭님하고 저하고 그 후랭님은 조금 빼고 우리 세대는 조금만 많이 늙었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자, 우리 세대는 과연 자녀분들이 우리를 모시고 살까요? 설사 모시고 산다 해도 여러분과 저는 따로 사겠다 하겠지요. 그죠? 네. 우리 살 곳은 어디입니까? 요양병원입니다. 아니, 틀린 이야기 아닌데? 맞습니다. 맞아요. 요양병원도 제가 그 경매하러 가보고 명도하러 해보고 하니까 요양병원도 급 차이가 있어요. 최고의 요양병원도 있어요. 항상 최고는 공항 가까운 데 있어요. 산부인과도 최고. 내 이야기 안 해도 어딘 줄 아실 겁니다. 우리 유명한 산부인과. 옛날에 TV 크게 났잖아요. 이제는 그런 빌라에서도 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싱크대와 위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조객선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선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자녀분들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그 시계에 자기 부모님이 움직이는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삑삑 울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가정집에서 월세 받는 그 시절은 지금 많이 이제 지났지 않았나. 지금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도시는 그야말로 인구가 대도시가 감소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와 강력시가 뭐 뭉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방청해 주신 우리 회원님과하고 저는 조금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경매에 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타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야 된다.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후레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매 어떤 방법 했는데 그 방법은 제가 방금 말했던 게 답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